안녕하세요. 생각부자 김준호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제 본업인 수의학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그 반려견, 반려묘들의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반려동물 커뮤니티나 이제 SNS를 보면은 사료 대신 이제 생고기를 급여하는 생식 혹은 직접 정성껏 요리해 주시는 화식이 많이 언급이 되죠. 사료는 가공식품이라 몸에 안 좋다. 야생의 본성을 살려야 한다는 말들이 참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저도 수의사기 이전에 이제 반려묘를 키우고 있는 보호자로서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신선한 음식을 주고 싶은 마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보호자가 아닌 수의사의 입장에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는 진실을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미국의 수의사 단체들이 입을 모아 생식을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왜 화식이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위험할 수 있는지 제가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의 평생 건강이 달린 문제니까 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식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제 생식 옹호 하시는 분들은 이제 늑대의 식단을 예를 드시죠. 하지만 여기서 좀 간과하는 사실이 있어요. 늑대는 야생에서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보통 뭐 한 5, 6년 정도 보거든요. 근데 집에서 키우는 우리 반려견, 반려묘들은 요즘에는 거의 평균 15년, 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20살인 친구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평균 수명이 야생보다는 길죠. 그래서 당연히 이 식단이라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야생하고는. 이제 미국 수의사회하고 미국 동물협회는 공식적으로 생식을 보편적으로 권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세균 오염인데요. 나는 아주 신선한 고기를 사니까 괜찮아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리 신선한 육류라도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캠필로박터 같은 박테리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반려동물이 이런 균을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도 겉으로는 멀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용어로 하면은 무증상 배출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무증상 배출자가 된 반려견, 반려묘의 침, 변, 털에 묻은 세균이 집안 곳곳으로 퍼지고 결국 이제 보호자님이나 가족들, 특히 이제 면역력이 약한 아이나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인 식중독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려동물 건강 문제를 넘어서 공중보건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실제로 미국 FDA에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내 시판된 상업생식 196가지를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살모넬라 15건, 리스테리아 32건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물리적 상해입니다. 생식에 이제 포함된 뼈는 씹는 과정에서 날카롭게 파편화가 되기 쉽죠. 이렇게 이제 파편화된 뼈 조각은 식도를 찌르거나 위장에 구멍을 내는 이제 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게 반드시 안전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익혀 먹는 화식은 안전하지 않느냐 말씀하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세균 문제는 조리를 통해서 사멸을 시킬 수 있죠. 근데 화식에는 생식하고는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영양소 불균형인데요. 강아지와 고양이의 영양 요구량은 사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강아지는 사람의 몸무게 대비 칼슘이 훨씬 많이 필요해요. 하지만 칼슘만 많다고 끝이 아니고 칼슘인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데요. 보통 1대1에서 1.2대 1 사이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비율이 깨지면 뼈가 약해지고 우리 신장이 망가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화식에 관해서는 이제 미국의 UC 데이비스 수의과 대학에서 2013년에 아주 유명한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 인터넷에 도는 건강한 화식 레시피 200개를 분석을 했더니 무려 95% 이상이 필수 영양소 중 하나 이상이 부족하거나 과다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집에서 고기 넣고 야채 좀 넣고 고구마 섞어주는 정도로는 우리 반려견, 반려묘한테 필요한 40여 가지의 필수 영양소를 제대로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이제 고양이 보호자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영양소가 타우린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인데요. 이 화식 레시피에서 타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고양이한테 치명적인 게 눈이랑 심장 건강에 정말 문제가 생깁니다. 집에서 만드는 식단으로 이 정교한 수치를 매일 맞춘다는 거는 사실 수의 영양학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성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고요.
영양학이 그만큼 복잡한 과학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중에 이제 사료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간혹 이제 수의사들이 사료 회사랑 뭐 커넥션이 있어서 사료만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사료를 권장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사료 관리 기준을 만드는 미국 사료관리협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뭐냐면은 수많은 급여 테스트를 거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이 음식을 6개월 동안 먹였을 때 우리 반려견, 반려묘의 혈액 수치에 이상이 없는가를 과학적으로 증명한 결과물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만든 음식으로 이런 장기적인 안정성 테스트가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사료는 아이들이 평생 그것만 먹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완전하고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우리 아이가 매일 뭐 정성스레 생식, 화식을 하는 것보다 좋은 사료 한 그릇을 먹는 게 영양학적으로는 훨씬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조금 해보면,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보호자분들, 저는 실제로 이제 수의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이제 일하면서 잘 느끼고 있죠. 진료실에서 원장님, 우리 아이에게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 눈빛에서는 정말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고요. 하지만 전문가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생식과 화식이라는 이 시기적으로 모험을 하시는 것보다는 검증된 과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사료를 급여를 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도 나는 내 멍냥이에게 화식을 꼭 해야 된다면 반드시 수의 영양학 전문가랑 상담해서,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밸런스 IT라는 사이트가 이제 영문으로 된 사이트인데, 여기 가시면은 이제 그런 레시피에 대한 정말 좋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뭐 참고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정교하게 조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만족을 위한 식단이 아니고요. 정말 내 반려견, 반려묘의 건강한 20년을 위한 식단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보호자분들의 정성은,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아이랑 더 많이 산책하고 이제 더 많이 눈을 맞추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집에서 더 많이 놀아주고 더 세심하게 이제 정기적인 건강검진 해주는데 저는 좀 더 정성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동물들을 건강하게 지키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